자, 오늘은 사용자 중심 인터넷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방식은 정말 정반대인 두 네트워크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바로 거대한 파이 네트워크와 규제를 중시하는 인터링크 네트워크 이야기인데요. 접근 방식이 정말 완전히 달라요.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강점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일 수 있다?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자, 이걸 왜 깊이 파고들어야 하냐면요.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을 활짝 넘어섰기 때문입니다. 무려 11억 달러. 이게 뭐냐면요. 최근 파이의 단 24시간 거래량입니다. 와,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가끔은 그 유명한 도지코인 거래량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그냥 언젠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약속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미 KYC 인증을 마친 사용자만 1,400만 명이 넘고요. 주요 거래소에도 딱 올라가 있잖아요. 이 거대한 커뮤니티가 이제는 시장을 움직이는 뭐랄까 진짜 힘이 된 거죠.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몸집을 먼저 키우고 나중에 규칙이라는 갑옷을 입으려고 하니 이게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. 심각한 문제들이 좀 따라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 거대한 커뮤니티가 파이의 힘인 건 맞는데 바로 그 규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토큰이 풀릴 때마다 가격이 막 출렁인다거나 끊임없이 생겨나는 봇이랑 가짜 계정들, 이런 것들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. 참 아이러니하죠? 자, 바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해법을 들고 나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바로 인터링크인데요. 파이가 걸어온 길을 말 그대로 180도 들이죽어버리는 전략을 씁니다. 인터링크의 핵심 무기는 바로 이 영지식 증명, ZKP라는 기술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내 신분증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나 여기 들어갈 자격 있어요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. 슬라이드에 나온 비유가 딱이죠. 열쇠를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.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? 애초에 봇 같은 가짜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시작부터 달라요. 그래서 인터링크는 가입할 때부터 이런 생체 인식 같은 걸 먼저 하는 겁니다. 나라는 걸 증명하고 그러면 딱 한 사람당 하나의 계정만 만들어지는 거죠. 완벽하게 보장되는 거예요. 목표는 명확합니다. 봇이 아예 발도 못 붙이는 진짜 인간들만의 인터넷,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시작하는 철학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네트워크의 설계도 완전히 달라지겠죠? 한번 직접 비교해서 보실까요? 보세요.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. 파이는 일단 사람부터 모으자는 커뮤니티 우선 전략이고, 인터링크는 법적인 문제부터 깨끗하게 만들자는 규제 준수 우선 전략이죠. 신원 확인 방식도 다르고 참여 주기, 토큰 시스템까지 정말 모든 게 다릅니다. 쉽게 말해서 파이는 거대한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거고, 인터링크는 아예 처음부터 기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깔끔한 판을 짜서 사람들을 모으려는 거죠. 특히 이 참여 주기랑 경제 구조를 보면 더 재밌어요. 파이의 24시간 주기는 편하긴 한데 좀 수동적이 될 수 있잖아요. 이걸 인터링크는 4시간으로 줄여서 훨씬 더 활발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. 또 파이의 단일 토큰이 보상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인터링크는 아예 보상용 토큰이랑 경제 토큰을 나눠버리는 이중 토큰 시스템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인터링크의 설계 하나하나가 파이가 겪는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요. 우리는 처음부터 기관들이 검토해도 문제없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IPO까지 생각하고 있다. 이건 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실제로 구글 포 스타트업스 같은 곳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 A16제나 판테라 같은 거물급 VC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헛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죠?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건데? 근데요, 자료를 보면 이게 애초에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둘은 리스크의 종류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. 이 차트를 보세요. 파이는 이미 시장의 자리를 잡은 만큼 존재감은 크지만 대신 토큰이 풀릴 때마다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 리스크가 있죠.
반면에 인터링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초기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은 어마어마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똑똑한 전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에 참여하는 병행 전략이라는 겁니다. 파이가 가진 안정적인 기반과 인터링크가 가진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둘 다 가져가면서 훨씬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미래에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될까요? 아니면 우리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네트워크를 골라 쓰는 포트폴리오의 시대를 살게 될까요?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. 점점 더 발전하는 AI 시대에 진짜 인간이라는 증명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어질 겁니다. 그렇다면 진짜 인간의 참여를 증명하고 또 그에 대해 보상하는 이런 네트워크에 미리 자리를 잡아두는 것, 이게 어쩌면 가장 현명한 미래 투자가 아닐까요?